안녕하십니까. 국가적 사법을 이용한 전통 수학 현대 알고리즘 가능성 분류 및 분석에 대하여 발표할 김강설입니다. 요약을 보시면 본 논문은 동아시아 전통 수학을 현대적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분류하여 진행할 수 있겠는가, 코딩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능성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전통 수학은 발달이 서양의 수학과는 약간 많이 다릅니다. 서양의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학을 바탕으로 면역적 논리 전개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동아시아의 수학은 실질적 계산량이 필요한 세금이라든가 국방 이런 것의 천문 쪽에 대해서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귀납적 방식의 수학 phương법을 많이 사용하였었고 얘네들을 실생활에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그랬으면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의 수학 방식은 서양의 것들에 완전히 밀리게 되죠. 그래서 서양 수학 같은 경우는 현대 수학을 이루고 있는 모든 프로그래밍 기법의 기본 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동아시아의 수학은 실질적으로 귀납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코딩이라든가 알고리즘 개발 이쪽으로는 전혀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방식에 시중되어 있는 대수적 인수학 방식을 사용하는 우리 동아시아 수학을 대수, 기하, 해석, 응용 쪽으로 쭉 확대해서 알고리즘 개발과 분류 또 그런 개발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AI 기반으로 IT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위의 것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것들을 한번 개발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개념으로 본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먼저 논문의 서론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동아시아 수학이라고 해서 유럽 수학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있었던 게 아니라 기원 전부터 우리의 전통 수학들은 쭉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삼국, 당나라, 그다음에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어지는 그 속에서도 전통 수학 서적들은 100억 권 이상 꽤 많은 수학 서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구장산술, 양산법, 산학계몽, 산법통정 등 우리 한국 한반도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학 서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임진왜란을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임진왜란 이후 전과 이후로 크게 살펴볼 수 있겠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통 수학 서적들은 일본에 의해서 매우 많이 훼손이 되고 분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새로운 전통 수학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서적들이 편집이 되고 발생이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임진왜란 직후 생성된 가장 임진왜란 1597년 이후에 생성된 643법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 연구에서는 전산학에서 다루는 대수, 해석, 응용수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귀납적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전통 수학이 전산 알고리즘으로 개발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 전통 수학이 가지고 있는 귀납적 논리 전개 방식을 현대적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류 체계를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얘네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목사지산법의 내용을 전산 알고리즘, 프로그램 개발, 산출 묘목으로 표를 좀 만들어 보고 그것에 의해서 왜 우리의 전통 산법이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산대계산법, 산가지라고 하고요. 얘네들에 의해서 귀납적 논리 전개를 좀 살펴보고 3장에서는 목사지산법을 현대 수학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고 4장에서 알고리즘 개발과 프로그램 비교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쓸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에서는 결론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선행용으로 우리가
예, 상가지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전통 수학에서 다루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은 상가지 또는 나무가지로 만들어진 걸 상가지라고 하고요. 대나무로 만드는 산대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 있는 그림은 저기 있는 나무 하나가 숫자 하나를 나타내고 이 3대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 표현 방식은 그리스 로마자와 유사한 방식을 가로와 세로 방향으로 수를 표현하는 방식을 합니다. 보시면 좌측 그림에서 막대기 하나 있는 거는 1이고 그 옆에 막대기가 하나, 둘, 셋, 다섯, 얘는 1, 2, 3, 4, 5 다섯 개를 나타내고 1이고 4를 나타내는 즉 5, 1, 4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막대기 두 개가 2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루트 2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즉 다시 말해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x값이 2인 값을 산출해주는 루트 2의 근사해를 구하내는 방식을 전개 방식으로 했습니다. 얘를 알기 쉽게 지금 현재 수학으로 표시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루트 3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루트 3을 풀이하는 방식은 1과 3을 먼저 자리 배치를 해놓고 3에 가장 가까운 제곱근의 값 1. 그래서 이 1을 두 번 써주고 그것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3에서 1을 빼주면 2가 나오고 제곱근의 가장 제곱수에서 가장 큰 값인 우리가 10진법 체계 내에서 9의 제곱은 9, 9, 81이 되고 10의 제곱은 100이 되버리니까 즉 0부터 9 사이의 값 중에서 이 다음 수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1을 뺀 2에다가 뒷자리수 00을 붙여주고 두 자릿수를 붙여줘야 되겠죠. 거기에서 위에서 내려온 1, 2를 더한 2에다가 어떤 임의의 수, 7은 이제 미지수가 되겠죠. 임의의 수를 집어넣고 그 수로 곱을 했더니 200보다 가장 작은 값을 찾아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걸 찾기 위해서는 if 연산자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27 곱하기 7은 343이 되고 189가 되고, 그래서 이걸 빼주면 1100이 나오게 되고, 그걸 또 빼주면 이 식으로, 즉 다시 말해서 덧셈과 곱셈, 뺄셈만으로 1.732 루트 3의 근사값인 1.732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시면 모든 계산 방식이 순서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약 8줄 정도의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많은 계산법들이 육가집사법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계산법들이 기초 산출에 관련되어 있는, 대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기하학에 관련되어 있는, 해석 응용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쭉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 산출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름들은 그 당시에 계산법들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곱셈, 한 자릿수, 곱수, 두 자릿수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나눗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정형인문법이나 이동동대문, 귀제승실문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분류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대수학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임을 추분모는 약 4문제 정도가 무사지산법에 포함되어 있고 1차 방정식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며, 화학화분문은 이온 1차 연립 방정식, 중국의 나머지 정리, 중국의 나머지 정리는 인수분해 정리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개방법이라고 하고 개평법이라고 하는 개방해운문 같은 경우는 제곱근이나 세제곱근 풀이를 나타낼 수 있다. 제곱근의 세제곱근 풀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차 방정식과 3차 방정식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AI에 사용되고 있는 경사학용법의 기초 자료로서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 개방해운문에서 구해주는 것은 아까 개방법에서 본 것과 같이 근사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정확한 값을, 루트 값을 산출해준다라기보다는
근사값을 구해서 그 근사값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약 분야의 내용을 보시면 넓이, 원주율, 부피, 기둥과 원뿔대, 삼각비까지도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을 사용을 했었고, 얘네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방식들은 우리는 귀납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방법이라든가 상가지 계산법처럼 이렇게 쭉쭉쭉 순서적으로 나가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그런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게 이제 해석학과 운용수학 분야인데, 우리 전통 수학에서도 수열, 등비 수열, 등차 수열, 확대 계수 행렬들을 다뤘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느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귀납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전통 수학 방식은 모든 문제를 단순히 그냥 답만 찾자라는 게 아니라 계산의 순서를 둬가지고 그 순서에 의해서 산출을 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계산법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가 이제 분석 결과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분석을 해보면 일단 제곱근이나 2차 다항식이나 고차 다항식 수열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을 알고리즘 설계를 먼저 다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알고리즘 설계를 다 진행시키고, 그 외에서 현재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이썬으로 코딩을 진행시키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곱근이나 고차 다항식이나 수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C 언어 코딩까지 같이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2차 다항 분사는 C 언어까지는 하지 않고 파이썬까지 진행시키면 2차 다항 분사 또 제곱근에 의해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사각법이나 이쪽에서도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얘네들에 의해서 코딩이 이루어지고 알고리즘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이것들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같이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구현 속도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존의 방식과 구현 속도가 달라진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의 속도를 비고 연산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방식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양에 대한 측면에서도 모든 다항식들, 제곱근, 고차 다항식, 수열에 대해서, 수열은 계산 양에 대해서까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보시면 단순히 이제 전통 수학을 그냥 예전에 우리가 이것도 했었어 라고 하는 걸로 묻어두고 그냥 치부하고 일제에 의해서 묻혀버린 것들을 그냥 이런 상태로 그냥 계속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I나 메타버스가 세상을 다 뒤집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전통 수학을 통한 3대 계산법, 얘네들은 동아시아에서 1000년 이상 계속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현대 수학의 귀납적 계산을 구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학습적 아니면 후학들에게 전승시켜줄 수 있는 내용, 우리 수학이 어떤 식으로 쓸모가 있었는가, 우리가 서양에서는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달해가는데 우리는 놀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약간 나약한 모습을 탈피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구나 이제 본 연구로 인해서 전통 수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또 대부분 지금까지 전통 수학은 단순히 한문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번역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초등 수학이나 중등 수학 정도에 같이 융합해서 쓸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였었는데, 본 연구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쓰임새도 물론이거니와 현재에 나와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융복한 연구로서 계속 나올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에 관련된 융복한 연구는 현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계산법을 완성을 시켜놓으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 과학기기들, 본천이나 혼상이 또 뭐 간이 뭐 얘네들에 대한 복원, 또 수차라든가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복원 문제에서도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물론 더불어서 초등 고등학교의 어떤 보급으로도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